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로운 관절이 어깨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엄청난 자유로움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하다는 사실. 오늘은 이 놀라운 어깨의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어깨 끌어내리세요. 와, 이 말 정말 익숙하죠? 헬스장에서 필라테스 할 때 아니면 그냥 자세 교정 받으러 가서도 귀랑 어깨를 멀리 떼어 놓으라는 이 말 거의 주문처럼 듣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항상 정답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깨는 거의 360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가졌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탈고나 부상 위험이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죠. 어떻게 가장 큰 장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역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자, 그럼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어깨가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됐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 자유의 대가로 뭘 포기해야만 했는지도요. 흔히들 어깨 복합체를 우리 몸의 날개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그렇죠? 등 뒤에 날개처럼 생긴 뼈가 한 쌍 딱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 날개 덕분에 우리가 팔을 뻗고 휘두르고 들어올리는 이 모든 움직임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팔 움직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날개는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어깨의 아주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깨는 갈비뼈 위에 살짝 떠 있는 것과 같은 형태거든요. 바로 이 두 뼈, 쇄골, 그러니까 빗장뼈랑 견갑골, 어깨뼈가 이 떠 있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쇄골이 팔을 몸통에서 살짝 띄워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견갑골은 등 뒤를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면서 팔 움직임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죠. 근데 왜 자꾸 떠 있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이 거대한 어깨 구조 전체가 우리 몸통 뼈대, 그러니까 척추나 갈비뼈 같은 곳에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 딱 한 군데뿐입니다. 단 하나요. 바로 저기 쇄골이랑 가슴뼈가 만나는 아주 작은 흉쇄관절, 저기 하나뿐이에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뼈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지지 구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깨가 그토록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어깨의 안정성은 오롯이 전적으로 주변 근육들의 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또 다른 속회 관절인 고관절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확 와닿아요. 고관절은 보세요. 소켓이 아주 깊어서 뼈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엄청 안정적이에요. 반면에 어깨관절은요? 소켓이 거의 접시처럼 얕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포기하고 대신 움직임의 자유, 즉 가동성을 극대화한 설계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큰 골프공이 작은 골프티 위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골프티 위에 커다란 골프공이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는 모습을요. 어때요? 살짝만 쳐도 톡하고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어깨 관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구조를 오직 근육만으로 제어하려면 정말 정교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깨뼈, 즉 견갑골은요, 마치 고유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건강한 어깨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견갑골의 언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자, 이 언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어깨를 으쓱 올리는 거상, 반대로 끌어내리는 하강, 그리고 날개뼈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전인, 꽉 모으는 후인, 그리고 회전하는 움직임까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플랭크 할 때 등을 넓게 쭉 펴잖아요. 그게 바로 전인이고요. 등 운동할 때 날개뼈를 꽉 조이는 게 후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움직임들이 제각각 노는 게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깨를 내리세요라는 말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팔과 어깨뼈가 함께 춤추는 리듬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요.
이게 단순히 팔만 휙 하고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깨관절 안에서 뼈끼리 부딪히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팔뼈와 어깨뼈가 마치 한 쌍의 듀엣 댄서처럼 정해진 리듬에 맞춰서 함께 움직여줘야만 해요. 이걸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을 머리 위로 180도 쭉 뻗어서 만세 자세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전체 움직임 중에서 처음 120도는 주로 팔뼈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도는요? 바로 어깨뼈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위쪽으로 빙그르르 회전하면서 공간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 2대1의 완벽한 협업, 이게 바로 견갑상완 리듬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보이시죠? 팔을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데 어깨 내리세요라는 지시 때문에 억지로 어깨뼈를 아래로 꾹 누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로 회전하면서 길을 열어줘야 할 어깨뼈가 꼼짝도 못하니까 자연스러운 리듬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 결과 좁아진 공간에서 뼈랑 힘줄이 그대로 부딪히고 찝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어깨 안정화는 무조건 어깨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안정화는요, 억지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움직임에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동적 안정성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어깨를 억지로 꽉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부드럽게 균형을 잡는 그런 스마트한 제어 능력을 키우는 거죠. 만약 이 동적 안정성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익상견갑입니다. 말 그대로 날개뼈가 등 뒤로 날개처럼 툭 튀어나오는 현상인데요. 이건 우리 견갑골을 갈비뼈에 착 하고 붙여주는 전거근이라는 핵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무작정 어깨 내리세요 라고 말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엉뚱한 근육만 긴장시킬 수 있죠. 대신 훨씬 효과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를 꽉 조여보세요 라거나 플랭크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등을 채워보세요처럼요. 이렇게 구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큐를 줘야 잠자고 있던 정거근을 직접적으로 깨워서 견갑골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깨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어깨를 단순히 안정시키거나 움직여야 하는 부위가 아니라 마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줄타기 고개사로 보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어깨는 자유와 안정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하는 줄타기 고개사와 같다. 건강한 어깨란 뻣뻣하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정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고개사처럼 자유로운 움직임과 안정적인 지지, 그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목표는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고 어떤 움직임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균형 감각, 그 제어 능력 자체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어깨를 억지로 틀에 맞춰 고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어깨가 가진 본연의 리듬에 맞춰 우아하게 춤추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깨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